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반기가 마무리됐는데, 물론 7월 2일에 항서제약과 FDA 간의 미팅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항서제약과 FDA 미팅이 최근에 있었던 한가 두방에 대한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수밖에는 없어요. 일단은 이거는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7월 2일에 FDA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7월 2일에 발표될 내용이 진짜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뭐냐 그거였냐 싶을 만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난하게 다시 재승인 신청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견적이 나와야 돼요. 물론 최초의 CRL을 요구받았을 때부터 임상 디자인과 약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빨리 매도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가 됐든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나와서 스크래치를 입는다? 이건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배제하고 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일단은 우리가 배제하고 보고 있고, 이번 FDA에서 어쨌든 제조 공정 CMC 관련된 문제, 이거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간에 장대항 나온 날 있죠.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 12 33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30억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풀이를 해드렸지만 표면 이자가 얼마였어요? 1%. 그 다음에 만기 이자 얼마? 4%였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 미국채만 사더라도 이거 이상을 주는데 왜 지금 1% 4% 받아가면서 330억이라는 돈을 굳이 전환사채로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규모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장대항복 나온 날 이때 600억이었어요 600억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주가 흔들렸다가 다 말아올리고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운영자금이다 라고 해서 330억을 받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주머니에 300억이 들어오면 큰 돈이지만 시가총액 8조가 넘는 이 기업이 330억, 글쎄요 이게 뭐 대단한 규모일까요? 사실 엄청 큰 규모도 아니고 시총 대비 330억 시비, 특히 뭐 이자가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특별한 옵션이 붙어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저도 계산을 해봤지만 일단 첫 번째 330억 시비로 인한 하락은 아니다. 이건 일단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걸 가지고서 쇼맨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330억 공시 띄우고 나서 뭐 다시 이제 반납을 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시세를 만들 동안에 외국인 특정 창구에서 유독 집중적인 매매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JP모건이 좀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JP모건은 솔직히 말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계좌만 JP모건 계좌를 쓰고 여의도에서 매매를 하는 주체들이 많아요. 거의 그냥 한국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튼 요번 변동성에서는 JP모건이 좀 매매를 많이 했는데, 얘네들도 약간 이런 거죠. 이번 FDA 미팅에서 솔직히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그냥 호재냐 악재냐를 떠나서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절대적으로는 잘 나왔거든요. 절대값 자체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가이던스가 조금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주가 8%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보는 관점은 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 여기 하한가 맞은 날도 마찬가지죠. 아니 약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조 공정의 문제인데 왜 저렇게 주가가 하한가를 두 방이나 맞으면서 이게 두드려 팰 일이냐,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에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하면서 시세를 만들어주고 그 가격 대비해서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사실 있어요. 자, 이것처럼 결국에 7월 2일에 FDA 미팅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지금 이번에 하한가를 두드려 맞을 때의 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잠깐 기대감으로 시세를 만들었다가 또 털어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재료를 앞두고서 헤쳐먹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만만한 게 이놈이잖아. 공매도도 안 되지.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슬슬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 들어왔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주기 너무 좋잖아.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척하다가 상반기 끝나면서 지들은 성과로 실적으로 확정 짓고 수익 챙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관의 부클로징 수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물량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순 수급적인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이건 저도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일단 저도 52,000원에 사놓고 최근에 이제 7만 몇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률이 4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고서 지금 다 토해내서 저도 이제 다시 뭐 18% 17%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초에 매수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약물 자체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오히려 1년 정도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은 그냥 무시하고, 혹시나 무시하고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7월 2일날 이렇게 뭔가의 중요 일정이 있을 때 갑작스런 악재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또 그걸 빨리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뭐 변동성이 나타나면 좀 잘랐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든지 등등 이렇게 또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차트 분석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FDA에서 어떻게 나올 줄도 모르는 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차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안 그러길 바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7월 2일 날 주가가 혹시나 더 빠졌어. FDA 미팅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혹시 좀 더 빠졌어.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시장에서 차트쟁이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차트는 항상 선반영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리 빠졌다. 여기도 봐라. 점 하한가 2번 맞기 전에 음봉 뛰면서 미리 이렇게 빠졌다. 이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신호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다 라고 개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걸 놓고서 이거 다음날 임상 발표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걸 누가 어떻게 예측해요? 맞잖아.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를 보고서 다음날 점 하한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얘도 지금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무난한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꺾이는 거였지만 오히려 이런 시세가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특정 일정을 앞두고서 나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는 재료 발표는 안 볼 거야 하고서 재료 발표 직전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만약에 호재가 떴으면 그건 그때 가서 추격 매수하면 되니까. 어차피 더 갈 거니까. 여기도 보세요. FDA 일정 앞두고서 미리 사서 땡겨 먹고 나는 재료 발표까지 안 가져갈 거야 하고서 미리 털어먹는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게 누구? JP모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7월 2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HLB도 몰라. 진양군 회장도 몰라. 그러니까는 나중에 차트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놈들 말 듣고 자꾸 여러분들 현혹돼서 야, 이 사람 맞췄네. 진짜 그런 거 같네. 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은 당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풀이하면 누가 못해. 나도 다 할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하면요. 저는 이거 차트 박사고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지나간 거 가지고 짓거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자. 그쵸?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7월 2일에 일단 미팅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라. 일단은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극단적으로 안 좋았을 때 임상 관련된 거나 약물에 관련된 뭔가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가 맞다. 급락이 나오더라도 매도가 맞다.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CRL 요구에는 임상이나 약물에 문제가 없었던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CMC 제조 공정 문제이지만 마이너한 이슈라고 했고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네 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이거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의심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거는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까봐야 아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요 3거래일 동안에 2번 나타난 큰 음봉과 요 하락은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상반기 성과를 확정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FDA 일정도 앞두고 만만하게 한번 끌어올릴 만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올렸다가 헤쳐먹고 나갔다. 그쵸? 일단 저는 요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제 기준으로 몇몇 주주님들이 질문해서 공지를 통해 알린다. 현재 신약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물론 회사가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안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와 이거 2시간 전에 블로그에 공시가 하나 떴네요. 몰랐어. 이거 지금 봤는데 한번 같이 까봅시다 여러분들. 자, 7월 2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FDA와 타입 A 미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거 완전 찐 라이브네요. 자, 예정된 미팅에 대해 너무도 많은 잘못된 억측이 나오고 있는 바 부당한 오해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간단히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리보캠을 병용으로 한 간암 신약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항서제약 함렐리주마 BLA와 관련해서 CMC 실사 결과 CRL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제조 공정
관련된 보안 요청서를 받았다. 자, 신약 자체와 리보세라닙 CMC는 문제가 없다. 신약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임상과 약물에는 문제가 없다. 이 내용이 요겁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 CMC는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이냐? 리보세라닙은 어디 거예요? HLB 거잖아요. 그리고 캄렐리주맙이 항서제약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 약물 자체에는 둘 다 문제가 없는데 특히 HLB 쪽에 제조 공정도 문제가 없다. 캄렐리주맙 항서제약 쪽에 문제가 좀 지적된 바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입 A 미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FDA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고 이는 FDA 신약 허가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은 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어떻게 다 프리패스 합니까? 자, 캄렐리주맙 생산 공정의 CMC 실사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진행이 됐었고 1월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항서제약은 모두 다 답변을 했고 이후 항서제약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적사항 없이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자, 최근에 있었던 12월에 실사를 했고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다 답변을 했고 보완을 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CRL을 받았는데 아니 뭐 사전에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이런 거다라고 지적을 한 게 없이 그냥 CRL이 덥석 왔다. 그러니까 지금 HLB도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자, CMC 실사 결과 지적사안에 대해 항서제약은 HLB에게 공정에 관련된 하나와 몇 가지 마이너한 시안을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공정 관련해서는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4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모두 문제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을 해냈고 나머지 마이너한 사안도 충분히 잘 보완을 했음을 FDA의 답변을 이미 했다. 따라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보완 답변이 FDA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어쨌든 뭐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해서 계속 뭔가 FDA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테스트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소통을 해왔다. 근데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도 너무 마이너한 이슈다. 별거 아니라고요. 별거 아닌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4번이나 다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 데이터로 입증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답변을 한 내용이 또 FDA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수차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항서 측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정작 중국 내에서는 어떠한 동요나 이슈 제기가 없음에도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파트너사인 HLB의 입장을 고려해서 성실히 답변을 좀 해줬다. 그러니까 지들은 원래 잘났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이 사실은 중국에서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걸 알고 우리가 특별히 HLB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항서제약은 이번 타입 A에 대한 미팅 일정이 잡히고 미팅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FDA로부터 지적받은 내용과 답변을 미국의 엘레바에다가 공유를 해줬고 그 내용을 살펴본 엘레바는 엘레바의 CMC 전문가들 판단도 항서에서 이야기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하고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심플한 내용일 것 같다. 그리고 처음으로 BLA CMC를 받은 내용치고는 굉장히 잘 받았다. 그래서 뭐 엄청 중대한 내용도 없고 문제가 없고 답변도 성실히 잘했다. 따라서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될 게 진짜 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항서제약은 FDA의 실사를 무려 17번이나 통과를 한 글로벌 빅파마 기업입니다. 아무튼 항서나 저희도 어떤 게 미흡했는지는 모르는 상태긴 한데 이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회자하는 악성 루머는 분명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실 주가를 뭐 어떤 찌라시성 이슈들을 가지고서 자꾸 올렸다 뺐다 이제 반복하니까 제가 처음에 지금 10분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들하고 비슷하죠. 분명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자꾸 뭔가 이렇게 특정 거래원이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클로징성 그런 수급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적받은 내용이 별거 아니면 그럼 공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파트너사의 중요한 회사 기밀이자 비밀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그런 회사랑 무슨 일을 하겠냐. 보안도 유지할 거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FDA 심사 과정 중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회사가 있냐. 보통 결과만 통보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앞으로 저희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나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파트너십과 같은 사업의 장기적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파악된 범위 내에서만 공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HLB 그때 하한가 나온 날 말씀드렸잖아요. 진한곤 대표가 FDA 측으로 CRL을 요구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만 먼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한가 두 방이 맞았던 건데 사실 HLB는 주가 관리를 그래도 좀 잘하고 신경을 쓰는 편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결과를 빨리 발표한 이유도 FDA로 통보를 받고 실제로 공시를 하기 전에 그 안에 나타나는 주가 변동 때문에 회사가 또 오해를 받거나 뭐 선행 매매니 선취 매매니 정보 매매니 미공개 정보 매매니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미리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뒤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엊그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니까 주주님들께 알립니다. 몇몇 질문을 하셔서 공지를 통해 알립니다. 그리고 내용도 지금 또 갑작스럽게 저도 확인을 했지만 FDA 미팅을 앞두고서 이런 내용, 그쵸? 여러분들 회사의 공식 입장을 보세요. 자꾸 어줍지 않은 사람들 차트 분석하고 이건 차트로 분석이 안 된다니까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HLB의 공식 입장들만 참고를 해보세요. 저도 지금 새로 고침 딱 눌렀는데 이게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방금 읽어드리고 짚어드린 건데 제가 기존에 보던 관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 없고 외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 걸러내라,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저도 조금 7월 2일을 앞두고 이게 괜히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우려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또 너무 좋은 답변을 해줬네요. 여러분들 좀 안심하고 보유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잘 홀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7월 2일에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반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하반기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을 무료로 좀 드렸는데 보통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제가 종목을 드리면 그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수하는 종목은 늘어나는데 뭔가 빨리빨리 성과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종목들 다 크게 갈 놈들입니다. 근데도 당장 안 가니까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공격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 주가가 지금 반등을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 이 주식은 수급도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무슨 관련주냐면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운임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운임이 오르고 있죠. 운임이 오르면서 선박을 교체할 주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선주를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운임이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전쟁에 대한 여파도 물론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상 운임이 오르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제 뭘 이용합니까? 배를 이용하지 않고 비행기로 갑니다. 항공. 그래서 항공 물류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데 그러면은 뭘 보셔야 되냐? 대한항공 보시면 돼요. 대한항공을 좀 단기 수익 느낌으로 컨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물류 쪽으로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보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도 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제대로 된 돈을 버는 기업은요, 바로 이놈입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딱 무료로 좀 제공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정 종목에 물려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좋은 종목들을 그때그때 많이 분석을 해낼까요? 우리가 매매해서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그만큼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 동안 신청해 주신 분들께 딱 알려드리면 월요일날 바로 사서 빨리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기존에 저한테 문자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보내셔도 돼요. 이 종목 새로운 거니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해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종목 간단하게 제가 딱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월요일날 바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빠르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짜릿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잡주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당연히 조 이상입니다. 여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의 시장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하셨지만 이런 종목들로 한번 시원하게 더위 좀 날리시고 수익 좀 챙기시라고 준비한 종목이니까 요거는 꼭 한번 신청해 주세요. 기존에 문자 보내셨던 분들도 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요거 새로운 거니까 제가 바로 문자로 답변 드릴게요. 대신 조건은 뭐다? 구독이다. 구독 안 누르고서 종목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차단할 겁니다. 저랑 아예 소통 못하도록 차단할 거예요. 그 정도의 양심은 있으셔야죠. 그쵸?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구독 누르고 종목 받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심지어 제가 잡주를 드리지도 않아. 얼마나 좋은 종목을 많이 드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빨리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얼른 신청하세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